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도. 자, 최근의 얘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주로 이제 학자들은 거의 얘기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학자들은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고.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강사들이잖아요. 자기 블로그에 올리거나, 또는 가끔 또, 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신문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자,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석 툴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사이클, 또는 공급 물량, 그죠? 입주 공급 물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거대한 그 틀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전 세계적으로의 전 세계, 우리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따 뒤에서, 이거 도표를 안 만들었나? 그, 문명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거든요. 1900년.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 1850년 그 정도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 20억에서, 이게 이제 밀리언이면 20억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과학 문명의 피크치 1980년 90년 2000년도에서 조금 줄었는데 한 1990년대 기준으로 보면 80억이 넘었어. 자,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거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자, 점선은 앞으로 감소할 거라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멸망하는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올 여름에만 봐도 지금 9월인데도 아직도 열대야야. 그죠? 다쪄 죽는다는 얘기야. 지금 2050년 되면은 거주 불가능한 지역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도 생겼고, 전염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인구가 또 어디로 몰려왔냐면, 전 국토에 분산돼서 잘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다 도시로 왔잖아. 그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도시로 오면서 결국은 도시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인구 증가폭과 우리 아파트의 가격, 우리 토지의 가격이 같이 올라간 거야. 그죠?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너무 많이 올랐다. 자, 뒤에서 이걸 얘기는 좀 더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구는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포유류 중에 하나잖아. 한 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먹을 게 없고, 그죠? 그리고 집 살 데도 없고, 집도 비싸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 좋을지도 몰라. 그죠? 부작용이 있으니까. 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자, 일단은 이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먼저. 자,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만 집중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똘똘한 한 채만 거래됐다라는 거야.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만 거래가 됐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도 허용해 준 게 영향이 컸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고 분양가가 폭등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야. 그죠? 정부가 뭐 특례 보금자리 만들어서 중저가 저택을 또 띄웠고,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받아서 사라고 그랬고, 그죠? 그랬고, 둔촌주공 또 살려줘서 분양가 아파트 폭등시켰고,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토부는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 올해 1월부터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2만 1629건. 이 정도 거래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10억 이상 거래량이 8,561건. 여러분, 10억이면 서울에서 고가 아파트예요. 그죠? 자,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6, 40%야. 10채 중에 4채가 10억 이상의 거래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가 폭등을 하지. 그죠? 이렇게 10억 이상의 구축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 가격에 맞춰가지고 또, 그 시공사들은 분양을 했거든. 그죠? 인근의 가격대로 분양했거든. 그러니까, 신축이 구축보다 싸네? 자, 그러니까 신축이 다 팔린 거야. 그죠? 자, 이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이 분양시장을 살려버렸다. 그래서 그 분양시장이 마치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보였다라는 거야.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런 군부를 떼어준 게 원인이 됐다. 자,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좋아졌냐고. 안 좋아졌죠. 그죠? 경제 성장률 1.4% 예상. 그죠? 물가는 폭등. 자, 그리고 우리 대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소비는 안 되고,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집값이 올라서 아이들은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지금 정부는 어쨌든 기득권이 강한 권력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권력이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층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방어해주고 올려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일이죠. 자, 그래야 지지층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강남의 집값이 지금 전고점을 막 뚫을 기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이거 오늘 참 할 얘기가 많아. 2006년에, 자, 2006년에 9억 이하 거래, 9억 이하 거래, 이때는 뭐 가격이 조금, 어쨌든 가격이 낮을 때니까, 9억 이하의 거래가 60.4%, 그죠?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 주택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자, 10억 이상 거래 아파트 거래 비율은 2017년에 11%, 아까 39%였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자, 2018년에 12.5%.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자, 2019년에 25.6%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똘똘한 채로 딱 몰려가는 증상이 보이는 거야. 자, 2020년 이제 연끌할 때 21%. 자, 주춤했죠, 조금. 이때는 이제 주춤한 거야. 그러다가 21년에 36%로 급증했다. 21년과 22년. 그죠? 자, 올해는 39%.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똘똘한 채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다 정리하고 한 채로 갔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그 막차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심리로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자, 10억 이상 거래가 많은 곳은 당연히 강남이겠죠. 그죠? 그리고 자치구별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 강남 중에 서초구. 자, 1월부터 7월간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955건 중 10억 이상 거래량이 853건, 전체 89%. 당연히 서초구는 10억 이상 아파트가 어마어마하니까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자, 역시 이 강남에서 많이 거래가 됐다. 자, 이어서 용산구도 아파트 매매 거래 290건. 뭐 거래는 많이 안 됐어요. 1월부터 7월까지 290건 된 거야.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야. 조금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폭등한 거야. 이게 이제 어떤 고급지 아파트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흐름이지. 흐름. 가격의 흐름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이 땅은 희소가치가 있다. 고급지의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놔. 그런데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가끔 내놓는 매물이 거래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거야. 그죠? 자, 용산구에서도 290건 중에 250건, 86%가 비중 86%의 비중을 보여줬다. 강남구 85%, 송파구 77.4%, 성동구 67.4%, 마포구도 63%, 광진구 60%, 종로구 57.5%, 강동구 53.9%, 양천구도 거의 50%, 그죠? 동작구도 거의 50%, 그죠? 자, 이 정도로 고가주택들이 거래가 됐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우리 뭐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뭐 적자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지금 뭐 적자 기업 흑자 내다가도 적자 내는 기업도 많잖아요. 문제는 뭐 그동안 그 법인세를 많이 냈던 하이닉스도 적자잖아요. 그죠? 뭐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가 안 들어오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세수 구멍이 몇십조가 생긴 거야.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부자들한테 걷던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줬잖아요. 그죠?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러니까 뭐 세금 나올 데가 없지. 돈 쓸 때는 많고. 자, 그러니까 그것을 급전을 가지고 메우고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도 좀 관심 있게 가지셔야 돼. 이 윤석열 정부가 전에 그 문재인 정부를 막 비난했던 요인 중에 뭐냐면 엄청나게 국가 부채를 늘렸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적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자, 그것에 대한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에 썼던 것만큼 써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니야. 돈은 국가에서 푸는 거니까. 근데 세금이 안 들어왔다. 법인세가 안 들어왔지. 자, 법인세만 안 들어와요? 뭐 종합소득세도 안 들어왔겠지. 그죠? 다 안 들어왔지. 양도소득세도 안 들어오고 뭐 부동산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는 부동산을 막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응? 그런 또 꽁수도 있는 거야. 그죠? 세금을 거두려고. 자,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거래는 얼마 안 되고 가격만 올라갔죠. 뭐 아주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본다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153조를 돌려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이자가 4천억이라는데 이게 하루에 4천억이겠죠? 그죠? 하루에 네? 하루에 4천억. 하루에 4천억 아닌가요? 하여튼 이자가 4천억 나왔다는 거야. 153조를 돌려막았다. 근데 어떻게 돌려막았는지 좀 보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라는 거야.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 원을 넘어섰다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어떤 그 국채를 발행한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했으면 이제 부채로 잡히는 건데 국채를 발행한 게 아니에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금 규모가 40조 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그러니까 재정증권을 발행했다는 거야. 뭐 증권 발행했을까? 갚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행하면 이게 부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에 따라 지급할 이자 금액이 4천억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야. 자, 한은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아무래도 외국에서 볼 때는 국가 부채를 기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런 편법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부채가 늘어나고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IMF가 어떻게 보겠어? 그리고 무디스가 어떻게 보겠어?
그죠?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쓴 거예요. 알고 보면. 자, 어쨌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혹자는 어떤 기자는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국회 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를 보고 나온 기사예요. 그 일시 대출금 현황이라는 게 이게 애매한 거지. 이거 언제 갔겠냐고, 그죠? 언제 갔겠냐고. 자, 이제 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갔겠죠. 그러나 뭐 세금이 지금 뭐 당장 많이 들어올 일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전체 일시 대출 누적액이 지난해는 이제 34조 2천억이었는데 그 3배가 넘는 금액이 지금 대출을 나가겠다라는 거야. 자, 2020년도에도 뭐 많이 나갔네요. 전체 일시 대출 누적액이 102조였으니까 그때 비교해도 많이 나갔다. 이제 그러고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차입금을 늘리고도 모자란 것은 재정증권. 그래서 빌린 돈이 40조. 그래서 한 140조. 그중 140조.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63일물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4월까지 주 1회 1조 원씩 발행하다가 4월까지 주 1회 1조 원씩 발행하다가 5월부터는 주 1회 1조 5천억 원씩 금으로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계속되면은 국가 신용도도 떨어지겠죠. 그죠? 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부가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 어쨌든 정부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금리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 지출이 두드러지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지난해 상반기 1%대였던 발행금리가 올해 3% 중후반. 그러니까 뭐 정부도 3% 중후반대에 갚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준금리 더 올리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알고 보면. 자, 이 정도로 우리 재정 상황도 안 좋다. 경제 상황도 안 좋다. 자, 근데 사람들은 강남에 몰빵만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가 있겠죠. 자, 지금은 빚을 내서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 원이래. 1년 전보다 43조가 모자르다. 43조 4천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정증권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세수 판고 규모가 60조 원대 계속 늘어나죠. 자, 이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 국채 발행을 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까 지표상으로. 자, 그렇다는 거야.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거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산업 그 혁명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땅들을 누가 다 샀냐고. 그죠? 그 땅들 그 도시의 땅뿐만 아니라 지방의 땅들도 다 누가 샀냐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결국은 자본가들이 사는 거지. 그래서 통계로 나온 게 31%를 1%가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아파트로 환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좋은 아파트의 그 비율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1%가 뭐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고급지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땅의 가치를 통해서 많은 재화를 축적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아파트 더 한 채씩 내리고 두 채씩 내리고 세 채씩 내리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근데 그런 1%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에서 10%까지의 사람들도 다 똘똘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 거지. 아, 이거 뭐 이 땅은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사놓으면 돈이 된다.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급 주택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고급 주택지는 대체재가 없거든. 대체재가 없는 거야. 대체재는 뭐예요? 그 주변에 개발을 해서 만들면 대체재가 되는데 그건 뭐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만약에 대체재가 있다 보면 그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좀 선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대체재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역세권이 한 3억이라고 해봐요. 3억. 13억, 한 13억 정도 한다고 보면 조금 입지가 좋은데 그러면 그게 한 18억, 20억이 됐어.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오면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수도권에 뭐 교통망은 좋고 그리고 쾌적한 곳에 대체재가 한 10억짜리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직도 많거든. 그죠?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인구가 피크를 쳤잖아. 그죠? 인구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거거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상 철대갑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